5분 베트남 굿모닝 베트남 A 프로입니다. 이번 방송 주제 같은 경우 참 별 이야기를 다 하네요. 동남아에는 왜 유흥이 발달했는가, 왜 반문화가 발달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. 베트남에는 왜 반문화가 발달했는가? 사실은 뭐 베트남이 그렇게 반문화가 발달한 동네는 아니고요. 뭐 다른 국가 있지 않습니까? 유명한 태국 같은 경우 훨씬 더 반문화가 발달했는데,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잘 생각하시겠지만, 일단 반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뭘까? 당연하죠. 그 경제 수준이 없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반문화들이, 젊은 사람들이 반문화에 많이 종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평균 임금 30만 원이죠. 그런데 여기 어디 근처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유흥업소 일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정확하게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이상 되는 큰 돈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뭐 물론 그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이라든지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지만, 사실은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노동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오피스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고 있잖아요. 사실은 부장님이 뭐 재떨이 날리면 맞는 것도 육체적인 노동이고, 그 재떨이 그 보고서 쓰는 것도 정신의 노동 아니겠습니까?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강도는 공평한데 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, 첫 번째는 이제 그 동남아 쪽에 유흥이 많이 발달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도 옛날 그랬잖아요. 저희 전쟁 끝나고 나면은 뭐 이런 말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양공준이 해가지고 미군 부대 앞에서 이제 뭐 그렇게 뭐 술장 하시면서 뭐 자식 4명 5명 이제 자식이 아니죠, 동생들 합병됐다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은, 그거는 뭐 이제 그 발달 단계에 이제 그 과정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, 첫 번째가 이거 같은 게 너무나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, 제가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게, 진짜로 동남아가 반문화가 발달했냐라고 제가 반문하고 싶네요.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. 첫 번째가 뭐냐면은, 여기 동남아 특히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, 한국 분들이라든지 많은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비자 입장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반문화에서 맥주를 마시든 여성을 사든 뭐 그런 뭐 퇴폐업소에 가서 퇴폐 행위를 즐기든 간에, 이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소비자 입장이고 돈을 쓰다 보니까 여기는 되게 발달이 되어 있고 보이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로 반문화가 발달한 데는 라스베가스다. 저기 나움스트라마에 가가지고 독일에 있는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? 독일에 가면은, 제 친구가 독일에 있었어요. 독일에 가면은 사창가가, 거짓말 안 하고 여기 뭐 아파트 단지만 사창가가 있대요. 거짓말 좀 못하면. 그런데 가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이 비싼 돈을 줘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성매매를, 거기는 합법이기 때문에 물론 뭐 하는 거지만, 그게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의 사람들이 뭐냐면은 성매매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 내가 굳이 독일까지 안 한단 말이야. 독일 가면 옥토퍼스 가지고 맥주 먹고 여기 있잖아요. 그런 뭐 독일 성보러 가야 되지. 굳이 그걸 내가 대놓고 그 목적으로 해서 가진 않는다는 거죠. 그게 뭐냐면은 동남아에서 성을 소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입장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, 진짜로 발달한 게 뭐냐면은 여기도 경제 산업의 논리 아니겠습니까? 돈이 많이 몰리는데 사실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, 제 생각에는.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오리지널 반문화 이런 걸 즐기고 싶다면은,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한 것처럼 암스테르담 이런 데 가든가 독일 같은 데 가든가 라스베가스를 얼마나 반문화가 좋을까요? 거기 가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뭐 콜걸 한 명에 한 번 부르다 500불씩 받는다면서. 그런데 가면 전 세계에 있는 미스 코리아부터 시작해갖고 그거 굉장히 좋은 미스 이제 미인대 출신부터 해가지고 5만 인종들이 다 했을 건데, 왜 우리는 라스베가스의 반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냐? 그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쉽게 합류할 수 없다. 왜냐면 너무 비싸고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. 멀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거기에 있는 선진국의 반문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닌가. 사실 제가 듣기로도 일본만 해도 반문화가 엄청 발달되어 있잖아요. 근데 굳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내가 그 소리 말하는 그 라이스 케이크 관광을 가진다고 내는 사람은 없거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동남아에 대해서는 더욱더 주목을 하는 게 아닌가. 그런 의미로는 조금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은 진짜로 반문화가 발달하려면은 라스베가스처럼 베트남, 한국, 중국, 일본, 미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,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 동남아에 있는 그 인근 주민들만 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. 이게 뭐냐면은 진정한 의미의 그 산업군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산업 형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가서 돈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우리는 여기는 동남아는 반문화의 천국이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고 생각입니다. 돈이 쌀 뿐이고 발달한 거는 뭐 아니다. 그게 말씀 거죠. 달러 돌고 유로 도는 데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. 엔화 돌고 하는 데가. 그렇잖아요. 북경의 반문화가 훨씬 좋을 거란 말이야. 그 위안화에서 중국 재벌들 쓰는 게 그게 진짜 반문화지. 여기 와서 여기 관광객들 와가지고 돈 100만 원 주면서 이렇게 갑질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반문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그런 의미로 그 동남아의 우려가 뭐냐면은, 이게 산업도 산업인데 이런 반문화 같은 경우는 평생 제자리 걸면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 좀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. 그 같은 경우는 진짜로 돈이 몰리고 해야지 이 산업 강국이 돼야 되거든.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꾸 그 2등 정도 그냥 싸니까 몰리는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발달에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든다. 라는 거. 사실 솔직히 말해서 미국 부자들이 예를 들면은 그 있잖아요, 우리 미국에서 전 세계 타는 분들이 동남아에 와서 반문 안 하거든.